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5절 이탈과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과 관광은 뭐냐? 이탈과 관광은 이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이탈 행위란 사회 규범, 그죠? 보시죠. 그러면 이탈 행위란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관용을 넘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사회 개념, 사회 규범에 있어서 이건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꼭 내가 이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욕이나 또는 벌금을 물지는 않는데, 근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운 게 있고, 그죠?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운 게 있고, 또 안 지키면 법으로서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많죠. 감염법에 의해서 그죠? 감염법에 의해서 나오지 마라. 확진자는 나오지 마라. 그리고 좀 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 혼자는 나만 그러면 되겠지. 나 혼자만 한 번쯤은 이런 행동 때문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관용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관용을 넘어서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를 뿐이 아니라 동일한 지역에서도 시대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고 그래야 뭐 이해되겠지.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라 라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시시콜콜 이런 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노인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탈행위, 그죠? 이탈행위 지역 문화 상이하게 나타난다라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위에서 6번째 줄, 그죠? 이탈행위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문화 규범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모든 행위로서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여러 사진을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매춘, 알코올 중독, 욕구 불만, 사회적 필요, 음주, 매춘, 도박, 그죠? 음주, 매춘, 도박, 청소년 비행,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이 지금 꽤 많은 부정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회적 이탈 행위는 뭐냐면 뭐냐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관광 행동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는 것은 관광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지역 문화, 붕괴는 뭐 그 지역에서는 뭐 반바지를 못 입고 들어가오라 그런다. 그러면 또 짜증 날 수 있겠고 사회적 미숙 그리고 소비 풍조 확산. 우리는 가서 관광을 갔으니까 조금 써야 된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속박되어 있는 사회조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힐링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난 해방감, 관광지에서 상황, 관광객들 이탈 행위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비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우리 2, 3년 전에도 중국 제주 있죠. 우리 요 아래쪽 지역에 외딴섬 하나 제주에 중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 내국인 여성을 폭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죠? 때려가지고 또는 살인을 칼로 저질러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와 관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와 관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매춘 관광, 기생 관광,
그죠? 섹스 관광 용어들이 등장했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기생관광이라고 했던 것은 70년, 80년도 때 한국에서 경주 쪽에 기생관광을 일본인들이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섹스 관광을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후진국으로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섹스 관광, 골프 관광 이런 것들을 한때 또 유행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잡았던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매매, 관광, 매춘 이런 것들의 개념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3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이런 규정을 짓는 기준은 첫째, 성적 교섭이 이루어진다. 성적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런 플러스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 대가 접대를 함으로써 나는 어떤 갑이 을에게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것들은 뭐냐면 불특정 개인이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직업군들의 하나다. 직업군들의 하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왜냐면 이건 고대 세계 대백과사전에도 나온다. 그거 보시면 우리 책에도 있죠. 고대 인도 무희가 사원의 참배자에게 여성의 대표로서 몸을 맡기고 그 보수를 받았다. 우리 이번에 N번방, 그죠? N번방의 성녀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참배에서 사원 매춘이 있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이게 아주 오래된 시절이죠. 이때부터 성매매가 있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동일한 풍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섹스 관광은 아시아권에서도 성매매 관광,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성매매 특별법, 같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주 5일이 되고 나니까 이게 확산되고 놀다가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동남아 등지로 성매매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여권에 이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여권에 호색환이란 빨간 도장을 꽝 찍어서 보내버립니다. 추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매매 하다가 걸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어디를 가나 이런 게 무슨 뜻인가 이런 도장이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낙인이 찍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 퇴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도 성매매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전국에 수십만 명의 여성 가입자를 확보하고 또는 이런 국내와 내외 해외 원정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성매매 사이트가 독부서처럼 퍼지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전에 종로 경찰서장 강경자 서장이었죠. 그분이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성매매 군집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한때 학자들도 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일부 외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합법화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허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 이 조금 다르게 판단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마다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와 관광을 보고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와 관광에 대해서 카지노 정의, 카지노 관광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카지노, 도박, 음악, 쇼, 댄스,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란 의미 이탈리아에서 카자가 어원, 르네상스 시대 귀족이 사용했던 사교용 별관, 해변, 온천, 휴양지 이런 실내 도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실내 도박장들이 뭐냐면 실내 도박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원래 게임 용어는 미국 원주민들이 미국 원주민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아마 17세기 초 영국에서 이걸 해가지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도박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그렇게 있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늘날 게임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게임 산업은 말을 타고 하는 경마, 그죠? 카지노, 지금 우리 이 화면에서 보는 카지노.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말 타고 다녔으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게임 하는 거 있죠? 경륜, 모터보트 타고 바다를, 호수를 붕 다니는 경정,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일주일에 한 5명, 6명, 10억에서 13억 정도 받죠? 이런 거. 스포츠 게임, 토토라고 하죠. 그리고 컴퓨터 게임 등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카자에서 유래되었고, 이게 르네상스 시대 귀족이 소유했던 이런 사교용, 오락용 별관, 별장 이런 곳에서 여과선용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공간들로서 새롭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런 카지노 게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생계수단에서 놀이로 바뀌었다. 생계수단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에서 유래되었고, 세 번째 종교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요행을 통해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즉 결국은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카지노의 정의는 이게 있습니다. 카지노의 정의는 관광객의 게임 욕구, 그죠?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유형, 눈에 보이는 것, 무형,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잃는 사람이 있고 꼬는 사람이 있고 성패를 획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부를 몰아주기도 하고 또는 다르게 몰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카지노 법들이 언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가죠. 자,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3조 1항 5호 카지노 사업 종류 해가지고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맞죠?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행운이죠. 그래서 이 카지노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래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그죠?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준다. 즉, 이 다른 참가자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이다. 라고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영업소 입장하는 외국인, 그죠? 외국인에 하나도록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지금 이거는 바카라 게임이고, 참 이 카지노 호텔에 가면 꽤 멋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럴까? 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95년 12월 29일 날 제정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군 일원에 개장한 강원랜드, 그죠? 카지노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특별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10년간 연장해가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하다 보니까 또 2015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왜 지금 폐광지역의 자원을 우리가 지금 이 강원도 정선, 태백 이쪽은 뭐냐면 석탄을 캐가 채취해가지고 먹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석탄을 더 이상 이제 캘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집에 석탄 쓰시나요? 연탄 쓰시나? 안 쓰시죠? 그러다 보니 전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전기를 가지고 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더 이상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폐광 지역을 상대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게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강원랜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카지노의 제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카지노의 제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의 제효과는 뭐냐면, 카지노는 긍정적인 얼굴과 부정적인 얼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이 두 가지 효과 중에 긍정적인 측면은, 많은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를 쫓아 이윤을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미풍양 속에 그러지 않게끔 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의 이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카지노의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관광사업,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효과는 뭐냐면, 카지노업은 무공해 산업이다. 그리고 관광 자원의 다양화로 기회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죠? 무공해 산업,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은 뭐냐면 카지노업은 일정한 시설만 갖추고 연중 무휴로 한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연중 무휴 365일. 그죠? 순수 인적 서비스 상품이다. 사람들, 딜러들이 이야기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딜러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러 영상,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실내 5개 유기시설에 이루어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야간 상품이 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천연자원 개발, 우리 자원이 없는데 천연자원 개발 할 수 없는 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땅 파고 우리 보존을 안 하더라도 카지노 하나만 있으면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연관 관광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늘리고 체제 기간을 연장시킨다. 왜?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돈을 땄다. 그럼 하루 더 있어볼까? 이렇네. 본전 찾기 위해서 하루 더 스테이를 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고객은 호텔 영업의 기여도가 높다. 돈을 따면 한 잔 먹어야 되고, 그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카지노를 해서 돈을 땄다, 많은 획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카지노의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효과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37페이지 밑에서 있죠? 13번째 줄에 있네요.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범죄, 타락, 혼잡,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 이런 3C를 불러온다. 범죄, 그죠? 불러온다. 그리고 두 번째, 카지노 관광은 성격상 사형심을 조장한다. 내국인들의 가치관을 혼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도 뭐 휑해가지고 거울이 없습니다. 이 안에 가면 거울, 시계, 쾌적한 공기만 되어 있고 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카지노에서 막아줘 이런 도박 중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빠져가지고 카지노를 더 하게 된다. 그리고 카지노 관광 산업은 지하 경제, 검은 돈이 오가는 세금 포탈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있지만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카지노에 빠져드는 20, 30대 중독 상담이 매년 많아지고 있다. 중독 상담이 매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카지노 운영 철회해야 된다. 카지노 제주자치단체 지금 제주도하고 전국에 카지노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하나 있고, 그런데 그 16군데 중에 한 군데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 사회복지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광. 사회복지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사회복지 관광의 정리, 훈지크, 프리몽, 룬드버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경기대 원로 교수님 이장춘 교수님은 경제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 정책적, 제도적, 인위적으로 관광 활동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안종훈, 김상훈 사람들도 이런 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다. 사회복지관광 특성 있죠. 2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사회복지관광은 관광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관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주어줘야 되고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사회단체 등등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광행위 제약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제도적,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책 지원의 활동이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관광현상의 총체 등으로 볼 수가 있다. 관광현상의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관광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광의 특성, 이게 뭐냐면 여가와 그죠? 이게 여가, 정대, 소득 정대가 있다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렇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다. 취약계층은 뭐냐면 복지관광의 취약계층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는 소년 소녀 가장 그죠? 소외된 계층 이런 쪽들이 소외 계층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여행 경비 보조해주고 이렇게 복지 관광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관광할 권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관광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 지방, 정부, 노동조합 여러 가지 관광 행위 제약 계층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정치적 인위적으로 행정적 조치로 취해서 관광 현상의 종체로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관광 대상들은 뭐냐? 우리 관광 취약계층 복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2005년 2005년에 복지 관광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전에 본격화해가지고 본격화해서 장애인, 요 나오는 장애인, 복지 또는 취약자,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관광, 이 복지 관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600명으로 하다가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부처들과 해가지고 우수 관광 프로그램 오감 오행이라는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죠? 2007년에서 2009년 취약계층을 지원한 중심기관이라고 해서는 복지관 단위로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결국은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복지 현황은 아르헨티나 저소득 근로자들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관광요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해주고 있고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그죠? 휴가철에 무료 철도를 이용하게 해준다. 덴마크 휴가지 국민관광지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해준다. 프랑스 노동조합 어린이 특정 휴게시설 다 이렇게 사회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가 있다. 그리고 스위스, 영국, 그죠?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하고 미국 노인층 대상으로 할인 혜택 무료 입장 등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광 사례를 보면 자 올해 저소득층 25,000명 생태관광 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결국은 사회복지관광은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관광활동으로부터 이런 소외받고 있는 집단들, 계층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 이런 어린이, 노인층을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그죠? 각종 제도적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장애인, 아동,
2만 5천 명가량 무료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적기금을 통한 후원 덕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국립환경공단, 그리고 19일, 20일 양일간 무주 도교산 리조트에서 생태 이런 탐방지를 국립공원과 공원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장애인도 돌아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 나누리 사업을 통해 생태 관광 활성화를 추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물론 생태 체험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관광하고 카지노 관광, 이탈 관광과 카지노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지노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 이 카지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고, 사회복지관광, 소셜 투어리즘 해가지고 사회복지관광 개념 여러 학자들이 정의 내렸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관광 대상 2005년부터 복지관광 본격화해가지고 장애인들, 노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죠? 지원해 오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총 660명을 했고 2006년엔 1000명을 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만 5천 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 뭐 이렇게 즉 따지다 보면 뭐 유럽이 먼저 태동한 지역이죠. 그리고 관광지, 휴가촌, 뭐 각종 노동조합 등등에 의해서 청년단체 이런 정부 지원 등으로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 관광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